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화장품 기획 및 개발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내용은 제품 마케팅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챕터 7과 챕터 8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그 중간고사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대면으로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가 중간고사를 평가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무를 하시면서 학업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요. 시험은 레포트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의 분량은 그 주제를 정하시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 주제 내용은 우선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화장품 기획 및 개발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적용될 그 주제는 화장품 기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화장품을 우리가 기획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하기까지 생산 파트는 우리가 직접 제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이제 기말 시험 때는 완벽한 그 화장품 하나가 기획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중간고사 때는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기획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당연히 마케팅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마케팅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계획 그리고 화장품의 브랜드 네임,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고요. 오늘 브랜드 네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들이 들어간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분량은 5장 이상이 됩니다. 앞 표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한 5장이고요. 그 내용에는 브랜드 네임을 정한 이유, 그리고 브랜드 네임 당연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수업할 제품 브랜드 마케팅을 활용한 방안, 이 3가지가 레포트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로션을 만들겠다, 앰플을 만들겠다, 아니면 뭐 메이크업 제품이면 어떤 제품, 헤어 제품이면 어떤 제품, 또 뭐 바디 제품이면 어떤 제품. 그래서 한 가지를 정하시고요. 그 제품의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1주차부터 7주차 수업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한다는 얘기는 내 제품에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마케팅을 선정한 이유, 그래서 1주차부터 4주차 정도까지 제품 개발에 대한 플로우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PPT 파일들을 한번 쭉 훑어 보시고요. 그래서 큰 제목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내가 생산, 즉 개발, 기획하려는 제품들과 접목시켜서 끼워 맞춰서 하나의 레포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이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내가 이 제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마케팅의 기법,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제품이 기획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먼저 들어갈게요. 제출은요,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제가 지금 그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간고사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 레포트의 내용을 과제란에다가, LMS의 과제란에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주 일요일이 시험인데
그 전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으면 레포트 제출하는 그 시간이 좀 단축이 되셨을 텐데요. 성적을 입력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가능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요.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11월 6일까지 11월 6일 저녁 6시까지 제출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6시, 그러니까 11월 6일 6시 이후에 제출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기한 안에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LMS에 올려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그게 파일이 자꾸 에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꼭 이메일로 해주시고요. 그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레포트에 들어갈 주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LMS 과제란에 중간고사 과제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레포트를 빨리 제출해 주신다고 해서 뭐 점수가 더 평가가 더 좋게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알찼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수업 진행 정도 그러니까 수업을 이수한 정도와 그리고 레포트 내용 그리고 출석 포함해서 중간고사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첫 번째 장 들어갈게요. 교재로는 275페이지고요. 그리고 PPT 파일은 이번 주에 올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브랜드라는 것은요, 제품의 구성 요소에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브랜드라는 것은 무엇이다?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명,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기호 또는 디자인 또는 레터링 또는 문자를 그리는 행위 등을 브랜드 마크라고 하고 또 브랜드명, 브랜드 마크 가운데서 그 배타적 사용 방법이 법적으로 보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상표라고 합니다. 자, 브랜드는요, 전국 브랜드가 있고요, 개별 브랜드가 있어요. 자, 전국 브랜드는 메이커가 자사 제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요. 개별 브랜드는 대형 소매점, 도매점 등의 유통업자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뭐 하이트 맥주나 롯데 호텔, 대한항공, LG카드, 뭐 귀뚜라미 보일러, 뭐 참존, 베네통 뭐 이런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그 대표하는 그 전체 전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를 우리 전국 브랜드라고 해요. 만약에 개별 브랜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속옷 중에서 와코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와코루에서 신형 와코루에서 브랜드로 비너스와 또 신형 와코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개별 브랜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교재는 그 다음 장이고요. 브랜드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의 범주에는 뭐 마크도 들어가고 그래픽 디자인, 시그니처, 뭐 심벌 마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제품의 명칭은 물건의 관습적인 명칭을 얘기를 하고요. 상품적 개념이고 일반적인 사용 명칭을 우리 제품이라고 부르죠. 자, 브랜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제품들의 식별 표시에 대한 총체적 이름을 우리 브랜드라고 하고요. 트레이드마크는 원형으로 표시된 등록 브랜드를 말을 합니다. 브랜드 네임은 소리를 내서 부를 수 있는 낱말,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된 브랜드를 표현하고 문자 브랜드일 때 브랜드와 브랜드 네임은 일치가 됩니다. 그 내용들은요, PPT 세 번째 페이지에 있고 교재로는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브랜드 충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도 하고 또 브랜드의 그 소비자들이 얼마나 브랜드에 대해서 친숙하게 또는 그 신뢰도가 있는지를 말을 해주죠. 자, 브랜드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브랜드를 인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파악하고 그 다음 신뢰도를 갖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는 것과 같기 때문에 브랜드를 딱 들었을 때 이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나는 구매를 하고 싶다 라는 정도의 충성도가 있어야 좋은 브랜드가 되겠죠. 예전에는 브랜드라고 하면 문자, 도형 이런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죠.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이다,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다, 이런 뭐 로고를 통해서, 아니면 트렌드 마크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인식하고 연상하게 됐다라면, 최근에는요 특정 냄새 또는 뭐 특정 향, 소리 이런 것들도 브랜드의 충성도 내지는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서 보면 실이 있거든요. 그 실이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 중에서도 그런 향기가 있는 실은 어떤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색깔 같은 것도 브랜드를 인식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맥도날드 하면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M자 마크에 근데 노란색 금빛 형상을 우리가 떠올린다거나, 코카콜라 하면 그 병 모양, 또 그 다음에 뭐 미키마우스 하면 어떤 의미, 또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시그니처 뮤직 있잖아요. 시그널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소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브랜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브랜드 인식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고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인식하고 소비자가 상기할 수 있는 브랜드의 이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인식이 상품의 가치 창조에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상품의 이미지를 연상하도록 브랜드가 연결시켜주고요. 친숙함과 호감을 주고요. 상품의 품질로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구매 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해줍니다. 어떤 브랜드가 하나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된다라면 당연히 소비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브랜드 중에서요, 장수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런 장수 브랜드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PPT로 자, PPT 페이지로는 9페이지고요. 교재로는 277페이지입니다. 자, 장수 브랜드의 세 가지 원칙. 최종 소비자를 중심에 둬야 한다. 어떠한 기업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입힙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굉장히 참신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브랜드의 이미지라고 생각했지만 실패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이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것들은 굉장히 트렌드가 좀 빨라요. 따라서 소비자들의 그 구매 의도, 그 다음에 기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요. 양주, 위스키라고 하면 다 수입을 해서 소비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한국의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 위스키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생겼어요. 그 브랜드 가치가 좀 생겼습니다. 수입 외국의 술은 당연히 그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국내에서 제조한 위스키들은 당연히 경쟁력이 우월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들의 그 취향, 입맛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 위스키 시장은 금방 사라집니다. 또 굉장히 와인을 선호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역시도 와인 시장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비자들은 어느 순간 와인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게 됐고, 수입을 했던 와인 회사들도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 또 일본 사람들이 막걸리를 뭐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우리 술인 막걸리가 한때 이렇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거 역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기반, 뭐 IMF가 있었고 또 경제 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의 취향과 입맛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 브랜드가 되려면 소비자들이 최종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장수 브랜드가 유지가 되고 탄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장수 브랜드가 되려면 두 번째로 나 홀로 성장은 금방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업계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브랜드와의 협력적 경쟁이 필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펼쳤을 때 시장 전반의 성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스키나 이런 술의 종류도요, 같이 그 업계의 그 제품 회사들과 협력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나 혼자서 나 홀로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떡볶이집, 물론 학교 앞에 떡볶이집 그냥 하나는 물론 하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떡볶이집에 갈 수밖에 없는 제반적인 환경은 있습니다만 크게 성장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오산대학교 앞에 떡볶이를 먹으러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맛집이라면, 그리고 독특한 레시피라면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장수, 롱런 하기 위해서는 동반적인 그런 동반 성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당동의 떡볶이 골목,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 집이 하나가 생기면요, 그 옆에 모방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모방하는 떡볶이 집들이 옆집에 생기게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집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2시간씩 기다려서 떡볶이를 먹을 수는 없었던 거죠. 옆집에를 가요. 가서 먹어보니까 이 집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집을 통해서 이 옆에 집 역시도 동반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집을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가면 떡볶이 집들이 많더라 라고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요, 치킨집 하나가 있는 것보다는 치킨집이 여러 개 있을 때 치킨 골목을 이루면요, 그 동네에 그 골목은 치킨으로 유명해 라고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객들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그 소비를 이끌어내는 거는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큰 테두리를 동반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했을 때 이 떡볶이집 또는 치킨집들이 롱런, 장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요, 과감하게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요,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영리한 기업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아깝지만 과감히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그 브랜드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것에는 조금 더 마케팅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충분히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만 장수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가서 브랜드의 개발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브랜드의 기능 한번 볼게요. 브랜드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자, 브랜드 잠시만요. 그 다음 페이지네요. 10페이지. 브랜드의 기능에는요, 식별 기능이 있고 출처 표시 기능, 그 다음에 품질 보증 기능, 광고 기능, 시장 점유율의 유지 및 통제 기능, 브랜드 자산의 기능, 브랜드 자체만의 자산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브랜드가 갖는 제품의 식별 기능은요,
브랜드가 갖는 제품의 식별 기능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상품,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뭐구나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를 표시해서 소비자가 보호가 되죠.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해서 식별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되고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가 갖는 기능은요,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생산자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을 표시하므로 생산자는 최종 소비자와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 기능이고요. 제조 판매하는 상품을 표시 혹은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네 번째 광고 기능과도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브랜드의 기능으로 품질 보증 기능이 있습니다. 품질 보증 기능은요, 사용자의 신뢰도, 신용도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 사용자의 신용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게 됩니다. 또한 브랜드라는 것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능, 즉 광고 기능도 함께 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시장 점유율 유지 및 통제 기능이 있는데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는 내가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브랜드 자산인데요. 브랜드의 충성도, 브랜드 네임의 인지도, 제품의 질,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이미지, 특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에 포함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브랜드를 내가 만들었을 때에 이 브랜드가 어떠한 가치, 어떠한 신뢰, 그 다음에 내 제품에 어떠한 질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브랜드는 뭐뭐뭐뭐 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또 로고를 만드셨겠죠? 이 브랜드의 심볼 마크를 포함한 로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레포트가 될 겁니다. 브랜드 개발하는 방법이요. 브랜드 명을 만드실 때는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나 유통자들이 자사의 상품에 좋은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브랜드 명을 개발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소비자가 만약에 그 브랜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면 그 브랜드는 제대로 개발된 브랜드가 아니겠죠.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인지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신중하게 장명을 해야 되겠죠. 브랜드명은 기업의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이름이 없는 그러한 제품은 없겠죠.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한 노 브랜드마저도 노 브랜드라는 이름인 거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를 처음 보여주는 거이면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더 확장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따라서 마케팅의 마지막 수단이기도 한 게 바로 브랜드명입니다. 브랜드명은 음성적, 시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PPT를 보시면 23페이지에 브랜드의 구성 요소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패키지, 캐릭터, 심볼, 그 다음에 로고 타입, 컬러, 징글, 슬로건, 네이밍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브랜드는 크게 시각성과 구두성,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크게 보면 시각성, 구두성인데요. 브랜드의 의미, 언어적 느낌, 그 다음에 문자로서의 가독성. 브랜드가 있는데 잘 읽을 수가 없어. 브랜드가 있는데 언어적 느낌이, 아니면 브랜드가 갖는 의미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게 브랜드의 이미지입니다. 좋은 브랜드 선정은 여러 가지 조건들, 즉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조건들로 좋은 브랜드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페이지 12페이지예요. PPT. 기억하기가 용이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발음하기 쉬워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브랜드의 발음 내지는 너무 기억하기 어려운 그러한 브랜드 네임은 좋은 브랜드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관심을 끌 수 있는 특이한 이름들, 시각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요. 그 예로 남성 브랜드 좀 특이한 에르메네질도제냐 뭐 이런 특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명을 정할 때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겐다즈 어느 나라 아이스크림 같으세요? 하겐다즈 하니까 유럽 느낌 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조시킨 그런 뭐 궁 뭐 이런 제품들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서양 마치 수입 화장품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브랜드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웅진 그런 음료수 중에서 자연은 시리즈들 막 있잖아요. 그죠? 210일 제주감귤, 70일 망고, 90일 토마토. 또 이름이 용이해야 되는데 발음하기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좋은 브랜드명이라고 했는데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참나무통 맑은 소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굉장히 참신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브랜드가 당연히 발음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아야 되지만 독특한 면도 포함하고 있다면 소비자들이 좋은 브랜드 또는 기억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브랜드명이 되려면요. 제품의 기능이나 편익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브랜드 이름이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LG생건의 뭐 한스푼테크, 뭐 빨래 챔피언, 뭐 CJ가 만든 소비트 뭐 이런 그 제품의 기능을 브랜드명 안에 미리 그냥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명만 들어도 이 제품은 때가 잘 빠지는 세제구나. 이 제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연에서 온 아니면 뭐 무농약의 제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브랜드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 이미지나 거부감이 들면 안 되겠죠. 뭐 약간 욕 같은 그런 브랜드 네임이라거나 아니면 들었을 때 좀 지저분한 게 연상이 된다랄지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브랜드 네임은 사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영창 피아노 같은 경우는요.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중국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젊은이의 이름으로 와전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좋은 이미지로는요. 뭐 두산에서 만든 소주 중에서 뭐 청산리 벽개수, 술 중에서 청산리 벽개수 왠지 깨끗한 느낌, 뭐 화이트 소주 이러면 좀 뭔가 청량한 느낌, 깨끗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명이 좋은 브랜드명의 선정 조건에 들어갑니다. 또 제품이나 각종 아이템에 적용했을 때 조화로움과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화로우려면요. 브랜드 네임 하나 아래에 여러가지 제품들이 생산이 되죠. 뭐 LG생건이면 LG생건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들과 LG생건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조화롭지만 또 차별적인 그런 브랜드명이 좋은 브랜드명이 되겠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법률적으로 현재 있는 브랜드인지 아닌지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죠.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되니까요. 어떤 브랜드명을 지으면요. 그 브랜드가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남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브랜드 주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마케터는 먼저 제품의 브랜드명을 부착할 것인가의 여부와 제품의 브랜드를 부착할 경우 브랜드의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 등의 브랜드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제품의 브랜드명의 부착 여부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로 브랜드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자, 제품의 그 부착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신제품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겠죠. 제품의 브랜드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의 브랜드를 새로운 신제품에 같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죠? 기존에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제품도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하기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자, 브랜드의 소유주를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제품을 이렇게 보면요. 우선 이 예를 볼게요. 이 제품의 경우는 옥시티컬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제조 판매업자가 있습니다. 자, 제조 판매업자 이름을 브랜드화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그래서 유통업체 브랜드를 쓸 것인지 아니면 복합 브랜드를 쓸 것인지 공동 브랜드를 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생산자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PPT로 13페이지고요. PB라고 부르고 생산자가 만든 그 제조업자 그 자체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죠.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제조업자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생산 제품에 유통업체의 자체 상표명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거나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부착해서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직접 생산과 판매를 하는 제품으로 제조업체 브랜드와 구별되는 개념을 말합니다. 자, PB 브랜드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그 국내의 H&B 그 유통 채널들의 PB 브랜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서 만들어낸 웨이크메이크, 라운드 어라운드, 보타니니 킬보, 식물나라, 뭐 엘르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랄라블라에서 만든 핑크 에디션, 바이피어 뷰티, 트리콜로지스, 트립 이런 것들을 랄라블라에서 만든 PB 브랜드입니다. 뭐 롭스에서도 브랜드들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마케팅 했을 때 H&B 스토어들의 그런 PB 브랜드들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내용들은요, 16페이지입니다. 유통업체 브랜드는요, A라는 제조 생산 업체가 있어요. 무슨 음료. 그리고 여기는 생산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롯데칠성 아니면 웅진 아니면 남양유업 이런 곳에서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산 공장에서는 롯데칠성의 음료도 만들고 웅진 식품의 음료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뭐 남양유업의 음료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생산 공장의 브랜드는 그 상품의 뭐죠? 제조 공장만 표시를 할 뿐이고요. 브랜드화하지는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유통업체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시가 될 때는 남양유업 이렇게 출시가 되고 롯데칠성 이렇게 출시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유통업체 브랜드라는 것 말고 또 다른 내용으로 복합 브랜드라고 있어요. 복합 브랜드는 뭐 LG라는 기업과 IBM이라는 기업이 합쳐져서 LG, IBM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오티스, LG 오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동일하고 드박렐
이렇게가 합쳐진 경우, 이런 두 개의 기업들이 합쳐져서 복합 브랜드라는 걸 새로 만들면요, 뭐가 쉬울까요? 우선은 이 기업도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기업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하기가 용이하죠.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요, 이 기업과 이 기업이 좀 법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복합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이제 복합 브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 브랜드와 좀 비슷한데요, 공동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는요, 여러분들 그 선키스트 아시죠? 오렌지 주스, 뭐 포도 주스, 이런 사과 주스 나오는. 그래서 이런 선키스트라는 브랜드는요, 한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 농장 주인들 있죠. 오렌지 농장을 가진 그 주인들이 하나에 합쳐져서 공동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공동 브랜드를 만들면요, 우선은 중소기업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조금 더 각자 진입하는 것보다 쉽고요. 대신에 장점으로 보면 여러 그 농장 주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당연히 비용적인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원가도 절감시킬 수 있겠죠. 이러한 공동 브랜드 또는 복합 브랜드, 유통업체 브랜드, 소유주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에 굉장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브랜드 주체가 됩니다. 자, 브랜드 전략적 유형을 보시면요, 교재로는 284페이지고 PPT로는 16페이지인데요. 기존 브랜드와 새로운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우리가 마케팅 할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개별 브랜드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교재가 없으시면 16페이지 PPT 보시면 됩니다. 마케터는, 그러니까 브랜드 전략을 결정짓는 마케터는 자사에 고유한 제품의 브랜드 전략을 결정할 때 몇 가지 브랜드 전략이 있습니다. 개별 브랜드, 공동 브랜드, 혼합 브랜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개별 브랜드 전략은 생산자나 유통자가 생산 관리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각각 별도의 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화장품의 경우 오휘, 이자녹스, 라크베르, 수려한, 캐시캣, 그 다음에 뭐 라하, 본인, 케어존, 본 등등 각각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의 경우를 보면요, 프랑스의 LVMH 안에는요, 뭐 지방시, 겐조, 겔랑, 펜디 이런 브랜드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리치몬드 그룹은요, 보통 만년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몽블랑, 까르띠에, 삐아제, 더니엘, 콘스탄틴, 클로에 등 고유 브랜드의 고유 영역을 개별 브랜드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개별 브랜드 전략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요, 자, 그 표에 보면요, 멀티 브랜드 전략이 있어요. 멀티 브랜드 전략은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개별 브랜드 전략과 조금 다른 전략인데요. 각 세분화된 시장에 적합한 브랜드 개발에 따른 많은 고객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브랜드 전략을 우리가 합니다. 또 유통업체의 진열 공간도 확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멀티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한 브랜드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드는 LG생건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LG생활건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진열을 할 때도 카테고리 섹션을 만들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죠? 또 큰
LG생활건강만 강조를 해도 다른 브랜드들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LG생활건강이라는 브랜드 하나만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계열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는 있지만 역시나 LG생활건강도 광고를 해야 하고 각각의 제품도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티로 했을 때의 장점은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분명히 생존하는 남아있는 브랜드들은 분명히 탄생